이제 그 행정부, 의회, 그다음에 싱크탱크를 만나서 백신 협력에 대한 예.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네. 예, 그 성과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 만났고 또 많은 공감을 얻어냈고 이번 한 번이 아닙니다. 백신 협력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미 동맹에 관한 의회 간의 외교. 사실 이번에 가보니까 코로나도 있고 해서 한 1년 반 정도 또 우리 국회의원 선거도 1년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미 간 의원 외교란 건 그동안 거의 1년 정도는 그냥 쉬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도 바뀌고 또 계속 만나고 스킨십 그래서, 해야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 여당은 같이 못 갔지만 우리 두 사람 같지만 어떤 의원 외교에 물꼬를 텄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백신 외교를 위한 백신 협력을 위한 전략과 네. 구체적인 논의 방안에 큰 접점을 찾았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백신 사절단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황교안 전 대표도 거기 가서 고생하시고 노력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영도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와의 트럼프 행정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제가 갔더니 워싱턴에서 그 싱크탱크의 전문가들이라든가 또 외교를 잘 아시는 분 이야기가 쿼드만 하더라도 트럼프의 쿼드와 바이든의 쿼드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한국을 잘 알고 외교를 잘 아는 파트너를 만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고 그다음에 국무부 장관도 그렇고 국무부 장관이 특히 이 웬디 셔먼이라고 북핵 협상을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예. 예전에 그 누구죠? 올브라이트 장관하고 평양까지 다녀온 사람이고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아시아 짜르라 불리는 백악관에서 완전히 블랙홀이라 불리는 그 커트 캠벨 네. 인도 태평양 정책조정관 이분이 또 한국을 잘 압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지만 그래서 우리로서는 호흡이 맞았고 제가 이제 우리 외교 당국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협의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논의할 내용이 많았습니다. 한미 동맹, 뭐 미사일부터 그다음에 다자 협력 이런 등등이 많았는데 이 백신 부분이 구체적인 막 결실이 조금 부족해서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백신 스와프라는 것이 이번에 불발됐다 그러고 사실은 정부 여당 내에서 정부 내에서도 정상회담 전에 백신 스와프 상당히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기대를 좀 했습니다. 예. 정부 사이에 논의가 있었구나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워싱턴 저희 가보니까도 그렇고 실제로도 난관이 뭐냐면은 이게 부자 나라가 왜 한국이 부자 나라인데 부자 나라가 그 가난한 나라 너무 많다. 지금 우리 뭐 K 방역 이런 거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지금 인도라든가 이런 데 완전 아수라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반박 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우리는 그저 달라는 게 아니다. 우리 일종의 그 공동 배송 개념으로 유효 기간을 활용한 이런 것들 공유를 하자는 것이다라는 걸 하고 그러나 당장 주한미군만 다 주면 뭐 하느냐. 주한미군과 합동장전을 하는 우리 한국군 20대 한국군들은 그 접종이 상당히 미접종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경찰하고 사회 기본 인력 같은 것들은 그건 그거 같이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건 상당히 수긍하더라고. 수긍하더니 정말 그날 깜짝 그렇게 나왔어요? 네, 그 얘기를 놀랐습니다. 최영도 의원이 하신 거예요? 박진원 같이 했죠. 그 보도 특파원들하고 만난 것이 5월 18일이었습니다. 네. 대통령이 오시기 한창 전이었는데 그때 특파원들하고도 소개를 하고 특파원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랬다고 해서 미국에서 물론이죠. 뭐 그게 받은 건 아닐 겁니다. 그게 야당만의 네. 이야기 되겠습니까? 그건 뭐 전체적으로 이제 의견 조율을 제가 해서 이제 보니까 이야기는 뭐냐면은 백신 사업은 참 아쉬운 대목인데 이건 우리 필요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 지금 백신 맞는 기회가 생기고 있는데 미국 가보니까 백신이 넘쳐납니다. 넘쳐나서 심지어 우버 택시에서요. 백신 맞으러 가는 것까지 우버로 공짜로 4번 태워줍니다. 근데 의원님 맞으셨어요 가서? 못 맞죠. 그걸 어떻게 지금 국민들한테 백신 구하러 간 사람이 자기 혼자 맞고 옵니까? 그래서 백신 사업은 이거 지금 정상회담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지만 저는 양정부 실무 당국에서 좀 논의해서 우리가 상반기에 백신 물량이 부족합니다. 하반기는 많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백신을 하루라도 빨리 맞아야 우리 지금 인센티브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생업이라든가 국민의 자유가 그리고 여름이 다가오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지금 힘듭니까? 그래서 그걸 좀 빨리 조달하는 방법으로 백신 수합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국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보니까 제가 특파원 간담회에서도 이야기 미국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의 관심은 이게 지금 미국이 안전해지려고 그러면 전 세계가 백신 접종이 되지 않는 이상은 미국도 안전하지 않다는 길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최신 백신 기술이 있다면 우리는 최고 수준의 바이오 생산 기술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결합시킨다는 아이디어는 이제 여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공유한 대목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들은 국회 백신 특위를 허브 특위를 만들어서 이게요. 돈을 신속하게 쓰게 되고 어떤 경우는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하지 않으면은 기업들한테 다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초기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스왑 스피드 오퍼레이션을 해가지고 1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0조를 넣었는데 그 덕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왕창 집어넣어서 속도 있게 개발했기 때문에 7월 4일 날 코로나 독립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삼성바이오나 SK 이제 그 신약 같은 이런 참 대단한 회사들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백신 수요의 초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정책의 뒷받침을 국회가 좀 체계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더욱이 정부는 지금 곧 임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백신과 관련해서 6월부터 지금 우리 정부 목표가 1,300만이거든요. 네. 지금 미국이 이제 전 세계에 제공하려던 것이 8천만인데 사실 한 6천만 정도는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그거는 인도로 갈 거로 예상되고요. 한 2천만 정도가 이제 mRNA 이른바 화이자 모더나 이런 걸 텐데 그중에 상당수의 근데 1,000만 분 정도를 우리가 수학 방식으로 했다면은 이게 두 번 맞으니까 500만 명이 더 접종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네. 하루에 150만 명을 접종할 능력이 있는 국가입니다. 네. 이걸 지금 6월 말까지 우리가 2천만 명이 넘었으면은 정말 이제 7월 말 8월 되면은 희망이 보일 거거든요. 정부가 계획대로. 경남입니다. 경남, 부산, 울산 지역인데. 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지난 총선 때 한겨레 신문 일면 톱이 참 재미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지역 구도는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대구 경북이라든가 특히 경남, 부산, 울산 가면은요 거의 수도권 비슷합니다. 이 득표율이. 그래서 과거 뭐 특정 지역처럼 그 몰표 나와가지고 정치를 땅 짓고 헤엄치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TK 의원이라고 해서 너건 뭐 지역보다 이것도 아니고 뭐 PK로 가면 더더욱 이제 수도권 비슷해지고 있어서 사실 전국적 일하면 다 반영되는데 지금 어쨌든 그 말이 이제 무식하게 된 것이 갑자기 이준석 의원 또 김웅 의원 또 우리 김은혜 의원 이 세대 교체 바람이 확 불면서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박승민 의원님이 여러 참 전곡을 찌르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참 당대표라는 것은 경륜과 경험, 네. 당의 갈등을 조정하고 이 당대표 참 힘든 자리입니다. 네. 특히 이번 당대표. 맨날 싸우는 자리거든요. 네, 싸워야 되고 또 이 당대당끼리 싸우는 것은 부차직일 수가 있어요. 네. 모든 게 그렇습니다. 당 내부에서. 당 내부 갈등을 조율하는 것도 힘들고 또 이번 당대표는 이제 대선 후보를 뽑아야 되는 대표여서 기간도 11월 지나면 대통령 후보가 다 이제 책임을 지고 간 자리에서 크게 재미가 없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를 하시겠다고 이제 나서는 분들이 대단하시고 다음에 고맙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사실은 뭐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TK니 뭐니 지역 논란에 휘말릴 뻔했는데 이 젊은 바람이 확 불면서 지금 그거보다는 야 이거 세대 간에 정말 경륜이냐 아니면 참신함이냐 젊음이냐 이런 이제 주제가 되어서 저희 당으로서는 한편으로서는 굉장히 흥행이 되고 있어 좋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과연 대선까지 당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리더십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뭐 그런 것도 오늘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송영길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 검찰총장 그러니까 맨 처음에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이 정부에서 우리 총장님 하던 건 뭐냐면은 정말 이 주상 같은 그런 원칙 가지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그런 걸 이제 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검찰은 경찰과 달라서 큰 범죄, 큰 조직적이고 권력 범죄를 이제 수사하는 것이 본령의 역할이라고 주어져 왔거든요. 아니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그때는 왜 이렇게 반대했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 쪽 사람을 수사를 하니까 그랬겠죠. 네. 그런데 네. 근데 보니까 이분이 뭐 참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원칙 하나랑 똑같구나라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생각이 지금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검찰총장이라는 것은 이게 정말 정의의 수호자고 큰 칼을 이제 휘두르는 이런 그 마지막 그 법치의 보루라고 할까요?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이 과거의 권력에 굴신하고 소신을 굽히고 또 들어는 지금 어떤 본인 스스로가 어떤 수사에 지금 대상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참 우리 검찰이 좀 불행해지는 거 아니냐. 특히 우리 법치의 마지막 보루인 큰 정의의 화신이 되어야 될 검찰총장의 권능이라든가 명예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 이게 뭐 공개되면 안 되는데 공개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가박당 박성준, 최영두
박성준 두 의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